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꽃방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해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페노션입니다. 5,400원에 20% 비중 담고 계시네요. 물류대란 수혜로 오늘 자리 괜찮아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설정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이 페노션 사실 뭐 해운주들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로 많이 좀 꺾여 놨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하면은 40% 가까이 좀 내려갔거든요. 자,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오늘 조금 오름세 확인이 됐는데 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물류대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바이러스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 아주 운임이 좀 오르지 않게 되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페노션 지금 들어가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지금까지 추세가 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들, 전략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페노션 바로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요. 자, 페노션의 전망, 전략을 어떻게 삼고 가야 되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죠. 예. 저는 이 페노션이나 이제 HMM 우리 이런 그 벌크선 운임지수나 컨테이너선 이 운임지수에 좀 영향을 좀 지대하게 받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좀 경기가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을 때 네. 공정한 무역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는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네. 해외에 수출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역 분쟁이 되면서부터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네. 미국 눈치를 봐야 되거나 중국 눈치를 좀 보게 된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기 여건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높은 좀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되고 나서부터 이제 경기 여건 자체에 이제 공정한 이 자유무역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 똑같은 5천억을 받더라도 과거와 같은 이 밸류를 전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치킨 게임 자체가 2000년도,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유럽 쪽 최대 선박사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진해운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나라 해운사 죽이려고 아시아 해운사 죽이려고 BDI를 완전히 박살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BDI 엄청나게 폭락시키면서 그때 한진해운도 거의 뭐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던 이유가 예. 우리나라가 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치킨 게임 하면서 키몬다하고 LP 다 날려버렸듯이 그다음에 중국의 이 LCD 업체가 LG 디스플레이 적자 만들었듯이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의 이 조강 생산량 급증하면서 이 치킨 게임에서 우리나라 포스코나 이런 업체들이 뭐 실제 그게 박살났던 것처럼 네. 이 우리나라 이 해상 운임, 이 BDI나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도 수십 년 동안 타켓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 세계 장악하려고. 그래서 그거에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실제 갑자기 그래서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여건이나 뭐 코로나 요 사태로 인해서 물동이 증가한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죽일 애들 이제 다 죽였다.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을 마무리되면서 예. BDI가 이제 뭐 2,700까지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더 이상 단가를 후려치는 걸 마무리가 되니까 네. 망할 애들 망하고 나머지 승자만 남았으니까 너희들은 그 정도만 먹어라. 여기에 이제 경기 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페노션이나 HMM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일단 사라졌구나. 예. 가장 큰 리스크는 유럽의 이제 최대 선박사의 치킨 게임은 일단 끝났구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 어려운 구간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네. 얘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경기가 얼마나 호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물동량이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물동량 관련된 뭐 이런 대란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만 보고서 이런 기업을 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좀 추세 전환 논하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좀 기술 반등으로 좀 바라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페노션이나 HMM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5,420원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강하게 좀 지지받았었던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주식을 네.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저항자리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한 6,000원대 정도 보입니다. 6,5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6,500원 근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매도를 한다거나 좀 비중 좀 줄여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시길 권장합니다. 예. 자, 페노션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6,5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이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6,500원이 다가오게 되면 점차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방울님의 페노션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